63년 토끼띠, 조용히 쌓아온 시간이 드디어 빛으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1963년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갈까? 지금까지 살아온 수고가 언젠가는 빛이 될까?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더 자주 올라옵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개묘생은 젊을 때보다 중년 이후에 운이 강하게 열리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은 깊고 부드럽고 예민하며 남보다 섬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개묘생입니다. 개묘생은 천간의 개수와 지지의 묘목이 결합한 구조인데 이 조합은 매우 특별한 기질을 만들어냅니다. 개수는 이슬처럼 맑고 섬세한 물로 감정과 지혜, 직관과 여림을 의미하고 묘목은 새벽빛 속에서 자라는 연약하지만 강한 나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생명력을 뜻합니다. 즉, 개묘생은 조용하지만 절대 쉽게 꺾이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미처 몰랐지만 속으로는 수십 번도 넘는 결단과 인내를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쌓였으며 삶의 흐름이 늦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개수의 예민함과 묘목의 약한 성장력이 동시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2026년 병오년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당신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큰 태양의 불인 병화와 활동의 불인 오화가 겹치는 해이기 때문에 개묘생에게는 두 가지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차갑고 예민했던 개수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불은 차가운 물을 데워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감정의 응어리를 녹여줍니다. 둘째, 성장하지 못했던 묘목의 길이 다시 열린다. 불은 나무를 키우는 힘입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삶의 방향, 가라앉아 있던 의지, 잊어버린 자신감이 다시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병오년의 개묘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의욕이 살아나고 재물의 흐름이 따뜻하게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그동안 막혀있던 일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합니다. 병오년은 개묘생에게 내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올 수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해입니다. 63년생 개묘생 토끼띠에게 핵심 메시지는 조용히 쌓아온 시간이 드디어 열매가 되는 해, 병오년. 개수와 묘목이 불을 만나 다시 살아나는 해입니다. 1963년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 병오년이라는 강력한 불기운이 당신의 사주 구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제 명리학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개묘생은 천간의 개수와 지지의 묘목이 결합한 구조입니다. 이 둘의 조합은 매우 감각적이고 섬세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내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두 기운은 지난 3년 동안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개수의 물은 차가워지고 묘목의 성장은 느려지며 결과적으로 쉽게 지치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사람 관계가 피곤해지고 재물 흐름이 정체되고 마음의 방향이 흐릿해지는 시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개수와 묘목의 본래 기운이 불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불은 물을 따뜻하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 병화와 오화가 겹치는 병오년이 2026년에 들어옵니다. 개수의 변화는 차갑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감정의 중심이 다시 선다. 개수는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잔물결처럼 섬세하고 예민하며 감정의 영향을 쉽게 받는 물입니다. 개수가 차가워지면 생각이 깊어지고 걱정이 늘어나며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기 쉽습니다. 지난 몇 년이 바로 이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오년의 불은 개수의 차가움을 데우며 감정의 긴장과 예민함을 녹여줍니다. 2026년에는 마음의 피로가 줄어들고 지나치게 예민하던 감정이 완화되고 불안이 줄고 이유 없는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사람의 말과 관계가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즉, 개수의 감정 구조가 다시 안정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묘목의 변화는 막혀있던 성장의 문이 다시 열린다. 묘목은 새벽 햇살 속에서 자라는 부드러운 나무입니다. 겉은 약해 보이지만 한번 방향을 잡으면 끝까지 뻗어나가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기운입니다. 하지만 묘목은 불기운이 약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제자리인 듯 느껴지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늦게 들어오며 사람 관계에서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도 묘목의 성장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병오년의 불은 묘목을 가장 강하게 키우는 기운입니다. 2026년에는 하고 싶은 의욕이 다시 생기고, 주저하던 일이 움직이고, 과거에 미뤘던 일이 다시 열리며,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자신감이 살아나며, 작은 시도가 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계묘생에게 병오년은 불이 길을 열어주는 해, 묘목이 다시 자라는 해입니다. 계묘생과 병오년의 궁합은 이슬처럼 맑은 물과 새벽의 나무가 태양을 만나 완전히 깨어나는 해. 계수는 불을 만나야 따뜻해지고 묘목은 불을 만나야 자랍니다. 이 두 기운은 병오년의 강한 불기운과 만나며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병오년 계묘생의 핵심 변화는 멈췄던 일이 다시 움직인다. 흐릿하던 방향이 선명해진다.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재물의 안정이 생긴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의욕이 생긴다. 작게 움직여도 결과가 크게 들어온다. 계묘생은 원래 속으로 큰 꿈을 품지만 겉으로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병오년은 이 숨겨진 내면의 힘이 드러나는 해입니다. 병오년이 왜 계묘생에게 전환점이 되는가? 물과 나무가 동시에 살아나는 해는 평생 몇 번 오지 않는다. 계수와 묘목이 모두 생기를 얻는 해는 드뭅니다. 그런 해가 바로 병오년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운세 상승이 아니라 인생의 구조 자체가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계묘생에게 기회가 다시 찾아오는 해이며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해이고 삶의 중심이 다시 서는 해입니다. 계수는 따뜻해지고 묘목은 성장하며 계묘생의 삶은 병오년부터 부드럽게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다.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흩어지던 운이 모이고 멈추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3년생 계묘생 토끼띠 여러분, 올해 병오년은 당신의 사주 구조 속 계수와 묘목이 동시에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영역인 돈, 문서, 기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계묘생은 지난 몇 년 동안 재물의 흐름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고 들어오는 속도보다 새어나가는 속도가 빠른 소모적 흐름이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수의 차가움과 묘목의 성장 저하가 동시에 작용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병오년은 이 패턴을 완전히 바꿉니다. 불이 물을 따뜻하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원리 때문에 재물의 흐름은 다시 안정되고 기회는 가까운 곳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은 흩어지는 재물은 줄어들고 안정된 재물 구조가 만들어진다. 63년 계묘생의 재물운은 젊을 때보다 중년 이후에 더 강하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계수의 예민함이 성숙한 지혜로 바뀌고 묘목의 약한 성장이 불을 만나 강한 추진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병오년의 재물운은 폭발적인 수익보다는 흐트러진 재물을 다시 붙잡아 두는 안정형 재물운입니다. 병오년에 실제로 나타나는 재물 변화.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잊고 지냈던 금전이 다시 돌아온다. 재물의 움직임이 일정해지고 규칙이 생긴다. 작은 돈이 모여 큰 흐름으로 이어진다. 과거에 정리하지 못했던 재정 문제가 해결된다. 계묘생에게 병오년은 돈을 버는 해이기 전에 돈을 잃지 않는 해, 돈이 멈추는 해, 그동안의 불안정한 흐름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안정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 다음부터 수익의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그 기반이 병오년에 만들어집니다. 문서운은 막혀있던 문서가 다시 움직이고
오래된 문제들이 결론을 낸다. 계묘생은 인생에서 문서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주입니다. 특히 정리와 재정비의 시점에서 강한 운이 들어옵니다. 병오년은 그동안 시간만 끌었던 문서 문제가 갑자기 결론을 내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병오년에 강하게 작용하는 문서운. 부동산 관련 정리, 오래된 계약의 마무리, 임대차 관계 재계약 또는 재정비, 묵은 서류 문제 해결, 가족 간 재정 문제 정리 상속이나 권리 관련 방향성이 잡힘. 병오년의 문서운은 단기 투기나 급한 계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문서운입니다. 계묘생은 섣부른 문서보다 천천히, 확실히, 안정적으로 가는 문서가 가장 큰 복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바로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해입니다. 기회가 멀리서 오지 않는다. 가까운 곳에서 사람이 열어준다. 계묘생의 기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 인연을 통해, 조언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기운이 강해지는 해에는 관계 속에서 기회가 활발하게 들어옵니다. 병오년에 들어오는 기회의 특징.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에게서 기회가 들어온다. 예전 인연이 갑자기 다시 연결된다. 작게 시작한 일이 의외로 큰 길로 이어진다. 떠나간 줄 알았던 기회가 다시 돌아온다. 주저하던 일에 갑자기 길이 열린다. 기회는 절대 큰 사건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묘생에게는 말 한마디, 작은 추천, 연락 한 통이 기회의 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오년의 특징은 기회를 내가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먼저 다가오는 해라는 점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재물은 안정되고 문서는 움직이며 기회는 조용히 찾아온다. 병오년의 계묘생은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해다. 병오년의 불기운은 계묘생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과열은 경계해야 합니다. 1963년 계묘생 토끼띠 여러분. 병오년의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마음과 기운 전반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개수는 본래 차갑고 민감한 물이며 묘목은 부드러우면서도 성장력이 여린 나무입니다. 병오년의 불은 이 두 기운을 동시에 따뜻하게 만들며 당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균형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불이 지나치면 계묘생 특유의 예민함이 불안으로 바뀌고 감정이 과열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뜻함을 기회로 바꾸되 불길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2026년 전체 운세를 지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건강운은 예민함은 줄고 안정감은 돌아오지만 불이 강해지면 심장과 순환계가 흔들릴 수 있다. 계묘생의 기본 몸 구조는 예민함, 순환의 약함, 기력의 불균형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은 이 약점을 따뜻하게 채워주며 다음과 같은 긍정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의 긍정 흐름은 손발의 차가움이 줄어든다.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마음의 불안이 줄어든다. 수면의 질이 회복된다. 소화력이 개선된다. 하지만 불기운 과다 시에는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건강 신호.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상반신 열감, 불안 초조. 얕은 수면 또는 새벽 각성, 이유 없는 두통. 목 어깨 등 결림의 심화. 계묘생은 작은 신호를 넘기기 쉬운 사주이기 때문에 2026년은 조금 이상하면 바로 쉬고 바로 조절해야 하는 해입니다. 가정운은 서운함이 풀리고 대화가 늘어나며 집안 전체가 부드러운 기운으로 돌아선다. 계묘생은 원래 가족과 인연이 깊지만 감정을 섬세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처도 많았던 세대입니다. 2024에서 2025년에 가족 간의 거리감, 상처 말하지 못한 눌린 감정이 있었다면 병오년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흐름입니다. 병오년 가정운에 나타날 변화는 관계의 긴장감이 풀린다.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 이해가 깊어진다. 자녀 문제의 실마리가 잡힌다. 가족 간 오해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집안의 기운이 따뜻해진다.
병오년의 불기운은 가정이라는 공간에 온기를 만들며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인운은 새로운 사람보다 다시 연결되는 인연 속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계묘생의 귀인운은 강한 불을 품은 사람 또는 말의 온도가 따뜻한 사람에게서 강하게 들어옵니다. 병오년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 연결되어 있던 인연 속에서 귀인이 나타나는 해입니다. 귀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말띠, 뱀띠, 양띠. 화 기운이 강한 사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리를 챙기는 사람.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 이 귀인들은 당신의 길을 대신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문서 정리, 재정 재배치, 인생 후반부 계획 등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오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흐름. 급한 마음, 과한 기대, 감정적 선택은 복을 잃게 한다. 병오년의 불기운은 계묘생에게 의욕과 활력을 주지만이 에너지가 지나치면 성급한 결정, 감정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2026년에 절대 피해야 할 것은 한 번에 많은 일을 벌리는 것, 감정적인 소비나 지출, 단기 투기나 급한 계약, 불안감에 의한 과도한 선택, 오해를 풀기 위한 성급한 대화, 무리한 이동이나 일정. 계묘생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갈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사주입니다. 2026년은 서두르면 잃고 천천히 가면 얻는 해입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마음은 따뜻해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지지만 불의 과열만 조심하면 병오년의 복은 아무 흔들림 없이 당신에게 들어온다. 계묘생에게 2026년은 잃었던 자신을 다시 찾는 해입니다. 1963년 계묘생 토끼띠 여러분, 병오년은 분명한 전환점입니다. 재물의 불안정이 멈추고 삶의 속도가 다시 부드럽게 흐르며 가정과 사람 관계가 따뜻하게 돌아오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해입니다. 계묘생은 젊을 때보다 중년 이후에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운이 들어오는 사주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들. 남들 대신 희생하고 혼자 버티고 속 마음은 다치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병오년은 그런 당신에게 오랜 위로와 따뜻한 회복을 선물하는 시기임. 당신은 충분히 잘 버텨왔다라고 하늘이 말하는 해입니다. 개수는 얇고 예민한 물이라 삶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상처도 크게 받아들이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남다른 감성과 지혜의 기반이었습니다. 묘목은 부드럽지만 절대 쉽게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오년의 불은 당신이 버텨온 세월을 인정하고 그 수고를 하나씩 보답하는 에너지입니다. 병오년은 감정의 짐을 내려놓는 해이다. 계묘생은 상대에게 말하지 못해 쌓였던 감정의 무게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사람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전하지 못한 말이 가슴속에 오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병오년의 불은 이 감정의 응어리를 서서히 녹입니다. 서운했던 감정이 풀리고, 남의 말에 상처받던 마음이 단단해지고, 외로움이 줄고 작은 일에도 따뜻함을 느끼며, 내면의 긴장이 부드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계묘생이 병오년에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고, 사람 관계가 달라지고, 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병오년은 다시 나를 세우는 해이다. 개수는 불을 만나야 흐르고 묘목은 불을 만나야 자라납니다. 2026년은 당신의 내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시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고 오래 미뤄둔 일에 다시 손을 대게 되고 마음의 방향이 분명해지며 삶의 중심이 확실해집니다. 계묘생은 속으로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입니다. 병오년은 그 결심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시기입니다. 인생 후반부를 위해 병오년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가라.
병오년의 불기운은 계묘생에게 활력과 의욕을 주지만 과열되면 성급함과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언은 이것 하나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계묘생은 빠르게 움직여야 성공하는 사주가 아닙니다. 따뜻해진 기운 속에서 흐름을 지켜보며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가장 큰 복이 들어오는 사주입니다. 2026년은 힘들게 뛰는 해가 아니라 흐름을 타고 걷는 해입니다. 계묘생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절대 작지 않았고 절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수고를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내가 견딘 세월만큼 이제는 누릴 시간이 온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계묘생 토끼분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생년월일, 태어난 시,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략한 사주풀이와 함께 소원 성취 기원도 해드립니다. 모쪼록 2026년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며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